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억양을 공부했는데 두 번째 수업은 조사입니다. 한국어 발음 수업에서 조사의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조사는 앞에서 배운 억양과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순에 따라서 뜻이 많이 바뀌지만 한국어는 어순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순이 바뀌어도 뜻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조사 때문입니다. 조사는 대부분의 외국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할 때는 조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조사 몇 개만 배워서 잘 사용하면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발음입니다. 조사 때문에 발음이 많이 변형되는데 이것 때문에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사를 사용해서 말하기를 잘 배우면 듣기 문제도 말하기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됩니다. 한국어의 어순을 아세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는 주어, 서술어, 보의 순서인데 비해서 한국어는 주어, 보, 서술어의 순서이지요. 그런데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보어도 되고 심지어는 서술어, 주어, 보어나 보어, 주어, 서술어도 되는 거 아세요? 한마디로 한국어는 순서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주어 뒤에는 주어를 만드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어는 보어를 만드는 조사, 목적어 뒤에는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어이고 어느 것이 목적어이고 어느 것이 보어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사계절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또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혹은 한국어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순서를 해더라도 전체적인 뜻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잘못 쓰거나 생략하면 말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국어 사용하는 것처럼 문장의 순서만 신경 쓰고 조사를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한국어는 어순보다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순은 틀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조사는 틀리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많긴 하지만 중요한 조사 몇 개만 잘 사용하면 훌륭하게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처럼 서술어의 어미 변화도 어렵지만 서술어 어미 변화도 잘만 배우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술어 어미 변화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라는 주어 뒤에 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혹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신다. 조사가 가도 될 수 있고 의도 될 수가 있지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은
주어가 없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간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른 예문, 나, 그 여자 사랑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사를 안 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나를 그 여자는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앞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명사와 조사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항상 붙였습니다.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문장의 구성과 어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와 베트남어, 중국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보어가 오는 순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지요.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문장을 많이 쓰지만 순서는 보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보어, 보어, 서술어, 주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장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나누어 주어 부문과 서술어 부문과 보어 부문으로 나눕니다. 주어는 명사 혹은 대명사이고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특히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필요하며 보통 서술어 앞에 옵니다. 보통 주어는 맨 앞에, 서술어는 문장 맨 뒤에, 그리고 보어는 문장 중간에 옵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명사가 주어인지 보어인지는 보어가 조사가 결정합니다. 주어를 만드는 조사가 있으면 주어이고 보어를 만드는 조사가 있으면 보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예문을 보면 나는 고향에 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매일 드립니다. 이런 문장에서 주어는 나는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맨 끝에 드립니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어이죠. 잘 보시면은 나누는 는이라는 빨간색 주어를 만드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들을 보면 부모님 뒤에 에게라는 보어를 만드는 조사와 전화를 해서는 를이라는 보어를 만드는 조사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다 조사입니다. 이때 부모님이라는 명사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관형어가 고향에 사는이라는 관형어가 있습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것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드립니다를 설명하는 앞에 매일이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서술어를 설명하는 것은 부사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어는 주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명사를 설명하는 관형어, 그 다음에 서술어를 설명하는 부사어, 이 정도만 알면은 거의 모든 한국어를 무엇이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명사 뒤에 이 조사가 붙어 있으면 그 명사는 주어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지만 보통 주어는 문장의 앞에 위치합니다. 주어를 만드는 조사는 은, 는, 이, 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앞에 이응이 있는 은과 이는 주어의 끝에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받침이 없으면 는이나 가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국에 받침이 있어서 조사 은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에 받침이 있어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동해는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명사 동해의 해에 받침이 없어서 는을 사용했습니다. 동해가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역시 동해의 해에 받침이 없어서 가를 사용했습니다. 주어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주어에는 은이나 는, 두 번째 주어는 이나 가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나와 한국이 주어죠. 주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어인 나는 조사 는을, 두 번째 주어인 한국은 조사 이를 사용했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름은 날씨가 좋아요. 주어가 두 개지요. 여름과 날씨입니다. 첫 번째 주어 여름은 조사 은을, 두 번째 주어 날씨는 조사 가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역시 주어에 받침이 있으면 이나 은을, 받침이 없으면 가나 는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도입니다. 조사 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도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언니도 학생입니다. 언니와 나는 모두 학생이라는 뜻이지요. 시간이 주어이면 n은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봄에는 꽃이 핍니다. 주어 봄이 시간이죠. 그래서 조사를 n은을 사용했습니다. 장소가 주어이면 조사를 에서는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여기서 주어 공원이 장소이지요. 그래서 조사를 에서는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보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목적어는 명사이며 보통 동사 앞에 옵니다. 을과 를이 있는데 목적어의 끝에 받침이 있으면 이응으로 시작하는 을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르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목적어 한국의 끝에 받침이 있어서 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나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목적어 아이의 끝에 받침이 없어서 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어에게입니다. 주다의 뜻을 가진 동사, 수요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사는 사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사람 목적어의 조사는 에게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 여자의 조사는 에게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그 남자의 조사는 에게입니다. 이번에는 보어를 만드는 조사 중에 시간과 장소의 조사입니다. 시간의 조사는 에이고 장소의 조사는 에서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납시다. 여기서 10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사 에를 사용했고 학교 도서관은 장소이기 때문에 조사 에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는 부터이고 끝은 까지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그 다음 장소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는 에서이고 끝은 까지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번에는 소유의 조사입니다. 조사의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소유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나의 조국입니다.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입니다.
이번에는 접속을 만드는 조사 와하고 과입니다. 와하고 과는 두 개 이상의 명사를 연결해 줍니다. 와는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과는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형과 언니와 나는 같이 놉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조사만 알면은 한국어의 80% 정도는 거의 구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사는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먼저 주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주어를 만드는 은는 이가 도, 에서는 이죠. 주어를 만드는 조사는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보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는 을을하고 에게죠.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는 을을, 에게 말고는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는 조사는 에고요. 장소를 만드는 조사는 에서입니다. 시작과 끝을 말하는 조사는 부터까지, 장소를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은 에서까지입니다. 다음에 소유, 누구의 것인지를 말할 때는 의를 쓰고요. 다음에 접속, 두 개를 같이 연결할 때는 와와 과를 씁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사는 명사 뒤에 붙는 것입니다. 명사와 조사 사이는 끊어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든 품사가 끊어 쓰지만 조사는 명사 뒤에서 붙여 씁니다. 앞에 몇 가지 조사들만 잘 사용하면 초급자는 듣기와 말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사는 어절의 끝에 옵니다. 그래서 항상 고음입니다. 어절의 끝이고 고음이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우리들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옵니다. 친구와 나는 아침 9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다 조사입니다. 한국어를 말할 때는 조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참 이상한 말이 되죠. 더군다나 조사는 모두 높은 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우리들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옵니다. 친구와 나는 아침 9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사를 말하지 않으면 말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외국인들이 조사를 빼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학교 갑니다. 우리들 서울역 지하철 타고 집 옵니다. 친구 나 아침 9시 반 아침 식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더군다나 억양도 이상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문입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우리들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옵니다. 친구와 나는 아침 9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조사 때문에 발음이 많이 바뀝니다.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발음이 안 바뀐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조사 때문에 바뀌는 발음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조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알아듣는 것도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한국어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조사를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잘 지킬 경우에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용적이라는 건 습관적이라는 뜻이죠. 자주 사용하는 명사와 조사 서술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를 학교 갑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와 갑니다 사이에 오는 조사는 에 말고는 다른 게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갑니다나 학교에 갑니다나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밥 먹어요 사이에는 을밖에 올 수 있는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요나 밥 먹어요나 똑같습니다. 뭐 밥에 먹어요, 밥에서 먹어요 이런 말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밥 먹어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랑 똑같은 겁니다. 공부해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요. 공부와 하다 사이에는 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갑니다, 밥 먹어요, 공부해요 이런 말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말에는 조사를 생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연습을 위해서 혹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생략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생략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어절을 잘못 끊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아버지 뒤에 조사를 쓰지 않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방에 들어간다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생일날이 오면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외국인은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나는 생일날이 오면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 생일날 오면 고향 가서 어머니 만들어준 요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사실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장에서 조사를 만들어서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하면 뒤에 나오는 정답과 비교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